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태 박영수입니다. 대표님, 저희 지난 시간에 네. 그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서 하나의 영상을 촬영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개정 초기였고 저희가 보호위원회에서 해설을 내며 한 번 더 촬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좀 더 들어와서 이번 영상을 새롭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한 이제 법안 신설되고 나서 네. 혹시 자문 좀 받고 계신가요? 뭐 많지는 않은데요. 네. 간혹 이제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이제 기업에서 몇 문의를 받은 적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슈는 있긴 하지만 문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질의들을 좀 고려해서 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안내서를 발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안내서에 들어온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다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크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서 쟁점으로 보실 내용은 한 6가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그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항부터 좀 살펴보면 1항의 내용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서 안 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15조 제1항에 수직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촬영 사실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1항과 다르게 누구든지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명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도 촬영이 허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촬영 사실 표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촬영 사실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 서면, 안내 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보 자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이제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 안내서에서 좀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종류별로 촬영 사실 표시 방법과 필수 표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기 외관에 문자 표시를 부착하거나 QR코드, LED 불빛 등으로 이제 병행해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촬영 사실을 표시할 때는 촬영한다는 사실, 촬영 주체,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촬영 목적 및 범위 등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인데요. 로봇에 대한 부분은 기기 외관에 문자 표시 부착 및 주요 거절 안내판 부착 또는 이제 운영 상황에 따라 LED 불빛이나 안내 소리 등을 추가해서 촬영 사실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표시 내용은 이제 자율주행차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드론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 홈페이지에 공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야간 촬영 시에는 LED 불빛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운영 상황에 따라 행사장 입장권 또는 포스터 표기가 가능하고 드론 조작자의 형광색 옷차림 등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표시 내용으로는 촬영 주체, 목적, 지역, 기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공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바디캠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디캠으로 촬영을 하실 때는 피촬영자에게 직접 고지하거나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는 옷차림 등을 착용하셔야 되고, 촬영 시 LED 불빛 표시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바디캠으로 하실 때는 촬영된다는 사실, 촬영 주체,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촬영 목적 및 범위 등을 필수 표시 내용으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부분을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준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운영 관리 방침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위탁 시 시행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 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준용 관련한 내용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Q&A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경우도 법 제25조의 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저희 아까 살펴본 바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주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블랙박스나 취미 활동 등으로 이동형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25조의 이 제1항에 따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할 경우에 촬영 사실의 명확한 표시 및 정보 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가요? 이게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촬영됐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네네.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제 별도 동의와 촬영 사실의 표시를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표시해야 된다는 그 사망의 내용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내용을 돌아가 보시면 1호에 보시면 15조의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법문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함께 이제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보 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촬영이 금지되는데, 촬영 중에 의사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고속주행 등으로 거부 의사 파악이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행이 완료된 후 사건 발생 등으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영상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면 처리하도록 설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촬영 사실의 표시로 법 제25조의 2 제3항에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촬영 사실의 표시 방법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영상기기의 고유한 특성과 촬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가용한 방법 그리고 이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하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에게 이제 알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드론 등 촬영 시에는 정보 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려운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업무를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www.privacy.go.kr에 기업 공공 서비스 드론 촬영 사실 공지 등을 통해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질문 잠깐 드려보면요. 사전 공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촬영 사실 전에 정보 주체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보호위원회에 먼저 공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도 녹음 기능이 있을 텐데 이게 사용 가능한가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있어서는 녹음 금지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녹음 금지 규정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수집 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만 통비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시에는 이제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촬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통비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